네, 다음은 271쪽이죠. 271쪽에 방과로 2번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할 곳이죠. 공익사업에다가 또 두 번째로는 싹 철거를 할 곳입니다. 개인이 이것저것 해봤자 다 덕지덕지 사업에 걸리적거리고 또 뭔가 이것저것 해놓고 돈 내놔라, 아파트 내놔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하게 해요?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막는 거죠. 싹 금지입니다. 방과로 2번 동그라미 1번 땡땡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 되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기 전까지는 못한다. 금지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박스에 기업과 니은 묶으시고요. 기업과 니은,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변경,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디귿번, 토지의 형질 변경, 리을, 토속의 채취, 미음, 토지의 분할, 비읍, 물건을 쌓는 행위, 그 다음에 시옷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표시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있고요. 시옷이 있는데 여기 시옷에 중목이 있고요. 기역, 니은 묶었고요. 요 앞에다가 그냥 국토개발행위 쓰시고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금지다.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5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6가지가 되겠네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지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다 외울 거 없다고요. 하나만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저쪽에서 아시게 되는 거고 뭐만 추가되어 있고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도 금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토 푸르게 나무 비어내 근데요. 나무를 중목을 벌채 베내는 게 금지의 초점이에요. 우리 국토 푸르게 중목의 식재 4월 5일도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나무를 심는 게 규제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막는 거냐고요. 벌채가 초점이에요. 식재가 초점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벌채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요. 어차피 싹 밀어버릴 것이죠. 벌채는 거리도 아니고요. 뭐가 초점이에요? 식재요. 이것저것 갖다 꽂아놓고 돈 내놔라 그럴 거잖아요. 뭐 이 동네요. 여기 만들어질 때 충청남도 묘목시장 싹 동났었죠. 전라북도 묘목시장 싹 동나고요. 경상북도 묘목시장 다 동나고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묘목 올라오고 경상남도에서 묘목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제곱미터요. 우리 책상 2개나 될까요? 우리 책상 2개요. 제곱미터에 배나무 몇 그루요? 100그루요. 그러니까 나무 한 단, 그러니까 100주 들어가 있는 거 나무 한 단 사가고요. 나무 한 단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래서요. 3단 사가지고 그거 꽂아놓고 나무 하나당 10만 원씩이요. 뭐 아무튼 그랬었다고요. 뭐 그러니까 막 난리가 아니었죠.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돈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저기에도 붙어있고 탄핵 때문에도 또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종시를 만든다 안 만든다 그것 때문에 탄핵 얘기가 있었고 또 이명박 씨는 가자 박근혜 씨는 안 된다 그것 갖고 또 막 난리가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급하게 진행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감정평가할 거 없이 그냥 나무 그루스만 새 갖고 돈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떼돈을 버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는 뭐도 금지고요. 중목의 식재가 금지의 초점인 거죠. 심지 말라고요. 어차피 싹 돈 주고 사서 다 밀어버릴 것이니까 하지 마라. 동그라미 2번 허가 없이 아무튼 땡땡이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몇이요?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기업관 재복구 재난수배에 필요한 응급조치 몇이요? 응급조치는 허가받을 시간은 없죠. 동그라미 니은번 이하인데요. 니은번 이하에 대해서 표시하지 마시고 표시한 것만 말씀드리는 것만 하시고요. 쟤네들 창의력 없어요. 출제하는 애들 창의력 없어요. 딱 써진 그대로만 문제를 내요.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두째 줄에 이 빼고요. 공작물의 설치 표시요. 동그라미 니은번 두째 줄 끝에 6글자 공작물의 설치 표시하시고요. 공작물의 설치는 그냥 6글자로만 써져 있으면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받아야죠. 위에 박스에 위 박스 동그라미 1번 박스에 동그라미 니은번 공작물의 설치 허가 받는 거잖아요.
그걸 다 쓰고 갈까요? 예, 그러면 또 써야죠. 예. 그러니까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니은, 공작물의 설치. 그러니까 디귿번,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니까 리을번,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미음, 그러니까 예, 토색의 채취죠. 그러니까 토색의 채취.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부할 게 별로 외울 게 없다고요. 외울 게 아니라고요. 시험에는 뭐 꾸준히 나오겠지만 외우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형, 시옷번형,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및 식재가 있죠. 니은번형, 공작물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허가받지 않는 거잖아요. 허가받지 않는 것에 니은번에 있는 두째 줄 6글자 공작물 설치 표시. 지금 동그라미 1번을 옮겨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그러니까 니은번 두째 줄 6글자 공작물 설치만 있으면 허가를 받죠. 그렇죠. 예. 근데 뭐가 붙어 있으면 허가 받지 않는다고요. 읽지 마세요. 니은번의 첫째 줄 읽지 마세요. 공작물의 설치 6글자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어찌고 저찌고 공작물의 설치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예. 그렇다고요. 예. 디귿번요. 끝에 7글자요. 토지의 형질 변경 표시하시고요. 끝에 두 단어 토지의 형질 변경 7글자만 따로 써져 있으면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받아야 되죠. 젖지고 형질 변경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동그라미 리을번 두째 줄 끝에 5글자 토색의 채취 표시요. 토색의 채취 5글자만 써져 있으면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받아야 되죠. 어찌고 토색 채취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읽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미음번의 끝에 3단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표시하시고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받아야 되죠. 그것만 써져 있으면 젖지고 물건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동그라미 비읍은 관상용 중목 표시요. 중목. 예, 임시 식재 표시요. 식재.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중목의 식재만 써져 있으면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어찌고 중목 젖지고 식재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받지 않는다고요. 다음에 괄호에 있는 경작지 표시요. 경작지에다가 농지 쓰시고요. 농지 쓰시고 농지 옆에다가 짝대기 허가 허가 쓰시고요. 농지 손대는 거는 허가 받아야 된다. 경작지에다가 민시식재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허가 받지 않는 거에서 제외되니까요. 그래서 농지 손대는 거는 허가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X 하고요. 그러니까 방구는 3번 기득권 보호.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표시요.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표시요. 착수한 자는 착수한 자는 사선 긋고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날부터 30일 이내 표시요. 30일 이내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 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구시에 신고 표시요. 신고한 후 사선 긋고요. 이를 계속 표시요.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초점은 셋째 줄 착수한 자는 넷째 줄 계속 하는 거라고요. 이미 7번 보시죠. 이미 착수했어요. 요 당시 착수했다고요. 요거 지정 당시 착수했는데 착수를 오해하지 마실 거는 착수가 착 하고 삽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착이죠. 여기 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요 직전에 뭐 했다고요? 착수했다고요. 착수했으니까 착 하고 삽 꽂으면 그것도 착수죠. 그런데요. 10층 건물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10층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10층 건물에 9층까지 지었어요. 끝에 1층만 남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착수했어요? 안 했어요? 착수해서 9층까지 지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는
정당한 법에 맞는 행위에서 허가를 받아서 착수를 했고 여기 9층까지 지었습니다. 지네들이 정비구역 정했어요. 걷어내요? 계속 하는 거죠. 착수한 사람은 계속 한다고요. 착수한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잖아요. 지네들이 조사를 했거나 아무튼 지네들이 필요해서 바꾼 거죠.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지네들이 궁금하다고요. 궁금하면 지네들이 얼마를 내야 돼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얼마요? 500원 내야 되는데 우리들 보고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방과후 4번 그러니까 투기 행위 제한 보면요. 길게 표시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표시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수요, 유입방지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 표시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3년 이내 표시요. 3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박스에 기억번 건축물의 건축 표시요. 건축물의 건축 니은번 토지의 분할 표시요. 토지의 분할 그 본문의 셋째 줄 3년 이내의 기간 괄호요. 이래 하나요? 1년 표시요. 1년 범위에서 연장 표시요. 연장할 수 있다. 지금 방과후 4번이고요. 뭐 이렇게 툭 떨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요. 공람 중이 있죠. 공람 중 앞에다가 그러니까 최초 공개일 쓰시고요. 어디가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세상이 처음 알려진 날부터요. 그러니까 셋째 줄, 그러니까 3년 플러스 1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셋째 줄 앞에다가 그러니까 정비사 플러스 업 쓰시고요. 정비사업이죠. 근데 여기는 정비사업이 아니라 정비사업입니다. 그 박스에 이역과 니은이 있죠. 그 박스 앞에 자리다가요. 그러니까 투기 X 총수 증가 X입니다. 반괄호 4번에요. 둘째 줄 공람 중 최초 공개일 셋째 줄 3년 플러스 1년 정비사업 박스 기업과 니은 투기 X 총수 증가 X라고요. 그리고 잠깐 앞으로 가시면 265쪽이요. 그러니까 265쪽에 네모 2번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266쪽에 양괄 2번 수립 그러니까 방괄호 1번 수립권자 방괄 2번 수립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의견청 주탱탱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동그라미 2번 뭐 거치고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되죠. 보자고요. 정비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기본계획을 만들 때 공람 거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가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정비사업을 한다네. 철거 들어가야 알아요? 철거 들어가기 전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알 수 있어요? 정비계획 정해져요? 아니죠. 그 전에도 알 수가 있죠. 언제요? 정비기본계획 발표가 되면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요때가 뭐예요? 최초 공개일인 거죠. 주민 의견 청취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272쪽이요. 그래서 방괄호 4번 어디가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라고 하는 게 처음 알려진 게 이 전체 흐름에서 가장 처음 공개된 시점이 이때잖아요. 그래서 공개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발표가 됐어요. 신문 광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신문 광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A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A, 그 뭐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A도 있고 B도 있고, 뭐 그러니까 C도 있다고 치죠. 다가구 주택 10집 살고 있습니다. 10집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용도가 건축법 용도가 단독 주택이죠. 집주인 몇 명이요?
한 명입니다. 집주인 한 명인 거죠. 집주인 한 명인데 A요. 뭐 꿈을 잘 꿨거나 아니면 공법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고 있는 거죠. 공법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참여를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 집은 사람들은 계속 들어올 것 같고 집은 모자라고 저기 환경은 안 좋고 언젠가 한번 소문돼야 되겠고 혹시 저 자리가 좀 될 것 같은가? 이 자리가 될 것 같은가? 해서요. 그거를 뭐로 바꿨어요? 다세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가 좀 이건 복잡하니까 그냥 빼도록 하죠. 그냥 편하게 하죠. 땅으로 보겠습니다. 재개발로 놓고 와보죠. 그러니까 만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제곱미터인데요. 이러저러한 낌새를 좀 뭔가 이상하네. 뭐 될 것 같기도 하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10개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름 다 따로따로 해놨겠죠. 결국요. 야 B야. 이 동네 뭐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같이 쪼개자. B는 뭘 쪼개. 여름 되면 수박이나 쪼개. 그리고 탱탱 놀고 있어요. 자 그러고 있다가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신문에 저기가 정비사업을 한다네. 저기가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아이고 B 이제 쪼갤 거 미리미리 쪼갤 걸. B 그래서 지금 쪼갤라고 해요. 그래서 10개 쪼갠다고요. 쪼개게 해요? 이런 게으른 투기꾼 10개 밖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투자자 A는 몇 개를 받아가야 되고요? 10개를 받아가야죠. 이름 다 따로따로 해놨으니까. 근데 탱탱 놀고 있는 이런 게으른 투기꾼 B 10개 받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쪼개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요? 가장 신문 발표가 난 때부터요. 신문 발표 난 때인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시 272쪽에 방과로 4번이요. 둘째 줄 신문 발표가 됐으면 투기꾼 설치는 걸 잡자고요. 셋째 줄 이건 지금 정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비 사업이죠. 세 글자 한 글자 몇 년요? 3년 플러스 1년이죠. 정비 사업입니다. 뭐 그건 다 이제 아까 반복해서 보시면 나중에 다 아시는 거고요. 우리가 배우시는 첫 번째 법이 그러니까 무슨 각 법마다 투기잡자, 행위제한, 허가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 획법은 몇 년 플러스 몇 년일 거고요. 3년 플러스 2년 이겼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몇 년 플러스 몇 년이고요. 3년 플러스 1년이고요. 그러니까 건축 법은 몇 년 플러스 몇 년이고요. 2년 플러스 1년이죠. 뭘 막자고요? 쪽수 증가시키는 걸 막자고요. 나 아파트 더 내놔. 이름 달리 해놓고 더 내놔 하는 사람들 막자고요. 그러면은 그 기억 니은 박스 옆에다가 다시 쓰시고요. 토지건축물이죠. 정비사업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 박스 옆에다가 지금 방과로 4번을 보고 있는 거고요. 방과로 4번에 여섯째 줄 자리에 그 박스,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박스라고 해야죠. 예. 그 네모, 기억, 니은, 이는 옆에다 쓰자고요.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쪽수 증가를 막자고요. 토지 소유자 쪽수 증가가 뭐고요? 중국 거 사다 붙여요? 중국 거 사와서 붙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뭘 하면 쪽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토지를 분할해서 쪽수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만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 10개로 쪼개서 10명 이름 달리해서 아파트 10개 내놔라 라고 하는 걸 막자고요. 그래서 뭘 막는 거고요? 토지의 분할을 막는 거고, 그러니까 건물 없던 땅에다가 그러니까 건물 지어서 그러니까 A 땅에다가 A가 건물 지어봤자 이건 아무짝도 쓸데없는 짓이고요. 설마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중개업소에 가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하겠지 이렇게 짓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거기다 B 이름으로 지으면 토지 소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 하나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없던 땅에 건물이 들어서면 또 하나 더 내놔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쪽수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뭘 막는 거고요? 토지의 분할을 막는 거고, 건축물 소유자 쪽수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뭘 막는 거고요? 건축물의 건축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잡기 위해서 쪽수 증가되는 걸 막자는 겁니다. 이게고요. 이제 시간상으로는 시점으로는 이제 저 앞에 적용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모 4번 X 하시고, 다음 쪽 와서요. 네모 5번, 정비구역의 해제 등이 있습니다. 뭐 양괄호 1번, 의문적 해제. 아무튼 여기 해제는 다음 순환 때 보도록 하시죠. 뭐 내용은 간단한데 말만 복잡합니다. 생략하고요. 다음 넘어오시면 277쪽에 3장 정비사업 제1절 1관 시행방법 아까 보셨고, 제2관 시행자 원칙적 시행자 279쪽에 방괄호 2번 예외적 시행자 보셨습니다. 280쪽에 양괄호 3번까지 보셨고요. 281쪽이요. 네모 3번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좀 처음에는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잠깐만 보고 나서 다시 보시죠. 281쪽이요. 네모 2번 반괄호 1번 사업대행 사유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죄송합니다. 그건 넘어가시고요.를 대신하여 표시요. 대신하여 직접 표시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 표시요.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표시요.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비사업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을 사업 대행자라 한다. 작은 1번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죄송합니다. 박스의 작은 1번 다시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 표시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행한다고요. 대행한다는 건 뭐냐면 민법의 대리와 비슷하게 처리하시죠. 그냥 공법의 대행과 민법의 대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민법의 대리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요. 1번 이것저것 내부에서 투닥투닥 거리고 다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요. 도대체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주거는 조합이 없고요. 나머지는 조합이 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조합에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싸우고만 있고 안 된다고요. 그러면 좀 그냥 쉬시고 우리가 대신 할게. 그래서 대신 들어가는 게 뭐예요? 대행입니다. 뭐 방괄호 2번, 방괄호 3번 다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4, 5, 6 다 생략합니다. 네모 3번이요.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 그러니까 네모 3번 시공자 선정에다가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줄로요. 시행자, 주체가 서면, 그러니까 공사 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자, 시공자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시행자라고 하고요.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업체를 뭐라고 하고요? 시공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돈 줄게, 콘크리트 비벼, 그런 거죠. 비리를 막기 위해서 입찰로 가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아무튼 그러면 시공자, 건설회사를 언제 붙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계약이 주체가 서야죠. 건설회사는 돈 벌고 싶으니까 뭐 날 줄 다 서 있잖아요. 이미 줄 만들어져 있고 다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뭐만 서면요. 시행자만 서면 되는 거죠. 시행자가 주체로 서기만 하면 바로 건설회사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로 바뀐 게 지금 3년밖에 안 돼요.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 그 난리판이 됐던 이유가 대부분 건설회사가 돈 갖고 들어가서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게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래서 건설회사 한참 뒤에나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아무튼 건설회사 출신 중에 높은 공무원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법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 장난치지 못하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나 건설회사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는데 그냥 바로 가장 초장 시점에 건설회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장 초장 시점 계약을 맺으려니까 공사 계약의 내용이 있고 계약의 주체만 서기만 하면 바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게 됐다고요. 지금은 상식이지만 출제하는 애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양과로 1번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표시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 표시요. 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표시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사선 그고요. 다만 그러니까 조합원이 100명 이하 표시요.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총회 표시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지금 그러면 첫째 줄, 둘째 줄 첫 문장과 둘째 줄, 셋째 줄,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문장의 차이는 뭐냐면 첫째 줄은 100명 이상 뭐 안 써도 되고요.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이요. 100명 이하 조합은 총회에서 어떻게 해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양과로 2번 도시환경 표시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표시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로 2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 7번 보시죠. 토지등 소유자 지금 그러니까 시행자 뭐 말만 길 많지 이 6가지 이름만 나오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는 죽어도 조합이 없고요. 팥죽 할머니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시장 재개발이요. 그 땅 부자 할머니가 있고 팥죽 장사를 하시는데 자기 땅에서요. 그 주변에 시장이 만들어졌다고요. 다 누구 땅이에요? 팥죽 할머니 땅이죠.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하겠다고요? 팥죽 할머니가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도시환경만 팥죽 할머니가 가능하고 조합이 할 수도 있고 팥죽 할머니가 할 수도 있지만 조합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팥죽 할머니가 한다고요. 그러면 흐름을 보자고요. 팥죽 할머니가 언제 주체가 되냐고요. 이건 팥죽 할머니가 세워요? 관청에서 세워요? 관청에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팥죽 할머니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팥죽 끓이고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재건축대 안전진단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환경과 관계가 없죠. 팥죽 할머니가 계획 세워요? 관청에서 세워요? 관청에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뭐 하시고요? 팥죽 끓이고 계시는 거죠. 도시환경 사업을 조합이 아니라 지금 팥죽 할머니가 하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아니라 팥죽 할머니가 하는 겁니다. 그럼 팥죽 할머니가 처음 시청 다녀온 때가 언제예요? 사업시행 인가받은 거죠. 팥죽 할머니가 주체로 서게 된 거예요. 이제 처음 팥죽 할머니가 정비사업 주체로 서게 된 겁니다. 흐름을 아시면 외울 거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양과 3번 그러니까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표시요.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표시요. 지정고시 후 건설업자 등록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대표 또는 토지소유자 전체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 표시요.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 또는 토지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이런 밑에 둘째 줄이요. 시공자를 추천한 때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은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은 사선 그었죠. 앞에 여기는 땅 주인들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아까 보셨듯이 공적 사유 몇 가지가 있으면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누가 들어간다고요?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양과로 3번 제목에다가요. 양과로 3번 그 옆에다가요. 예외적 시행자인 거고요. 자, 괄호 빼고요.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예외적 시행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예외적 시행자로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둘째 줄 지정 고시 발표가 있으면, 고시라는 말이 발표라고요. 그러면 주체가 된 거죠. 소유자 조합 제끼고 주체가 서면 양과 1번 조합, 백인 이하 조합, 양과 2번 파축 할머니, 양과 3번 소유자 조합 제끼고 공적 사유 9가지에 의해서 시주지가 들어가게 됐다고요. 그래서 시주지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9가지 사유 중에 해당해서 우리가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행자로 들어간다.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시행자가 되는 거죠. 시행자가 확정되면 발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건설회사 계약 맺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그러니까 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우리는 A 업체가 좋아. 그러면 A 업체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 내 고등학교 동창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 안 된다고요. A 업체 받으라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뭐 양과로 4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그러니까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 표시요.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표시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표시요. 포함해야 된다. 옛날에 철거 따로 시공 따로 했더니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철거 특히 뭐요? 오래된 건축물들은 성면이죠. 그러니까 성면이 가장 문제입니다. 성면가루요. 지금 초등학교 성면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는지 조사해요? 아예 못하죠. 조사를 했다가는 그러니까 전국의 초등학생 엄마들 난리가 벌어질 거라고요. 아예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판이라고요. 성면가루는 그냥 그 자체로 암 유발 그냥 암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암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몸에 1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10조 개의 세포 중에 10,000분의 1, 즉, 그러니까 뭐, 얼마요? 그러니까 10억분의 1이죠. 10억 개가 있으면 그건 암도 아니에요. 10억 개를 넘으면 이제 초기, 1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1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다 똘똘하고 다스로 여러분 거울 보시다시피 그렇게 똘똘하고 이쁘고 그러니까 토실토실한 세포만 있어요? 아니라고요. 10조 개의 세포 중에 별 희한한 것들 많이 있다고요. 그게 몇 개 안 되면 별 지장 없는 거고요. 그게 많아지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암세포들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암 환자 가장 많은 곳이요. 어디요? 강남구 서초구요. 3개월마다 종합검진 받잖아요. 3개월마다 종합검진 받는데 사람 몸에 암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엄청 비싼 기계로 엄청 자세하게 다 찍어내니까 어디라도 발톱에라도 암이 걸리고 암이 있고 어디 뭐 그러니까 무릎 어딘가에도 암이 있고 온갖 암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가 제일 많은 곳이 서초 강남구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다가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성면가루는 그대로 들어가면 바람이 암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이제 사람 몸에 따라서 이제 그게 발현되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철거를 따로 시켰더니 엉망진창이어서 이제 시공할 때 공사 철거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양과로 5번 뭐가 봉투 돌렸네 그거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죠. 뭐 됐고요. 그건 이제 처벌조항 뒤에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무 4번 이하로 가게 되는데 잠깐 쉬고 내무 4번 이하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